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기사 두 개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하나는요, 미국 자영업자들 코로나19 때 식당들이 평균 3억 원을 이제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지원은 굉장히 열악했죠. 뭐 경제 규모라든지 1인당 GDP를 생각하더라도 사실 많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기사는요, 요즘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게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대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 대출이 심각하다, 그래서 저의 주장은 도와줘야 된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일각에서는요, 구조조정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사를 보면서 현재 우리들의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싶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둘러싼 환경과 어떻게 지원에 대해서 돌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5월 11일 오늘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식당 한 곳에 66억 원 지원했다. 이건 미국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끝나도 끝나지 않은 팬데믹, 이런 기사였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자영업자 식당 한 곳에 뭐 66억 원 지원했다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손실보전금처럼 이때 식당 구제 기금을 이제는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 이거를 신청을 받았어요. 미국 연방중소기업청, 여기입니다. 중소기업청이 만든 건데, 21년 당시 10만 곳이 넘는 식당과 빵집, 푸드트럭까지 평균 28만 3천 달러를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3억 7천만 원 상당이에요. 그래서 이 자금을 받은 거죠. 식당 구제기금이라는 거를. 그래서 뭐 식당, 빵집, 푸드트럭 엄청나죠, 사실. 그리고 한인 식당 중 최고 상한인 500달러 받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66억 원. 와, 이것도 4곳이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랑 큰 차이가 있죠. 물론 1인당 GDP를 생각해도 사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너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지원이 약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은 저는 해보거든요. 산정 방식은요, 미국의 우리나라의 그 손실 보상금이죠, 사실. 산정 방식은 어떻게 했냐면, 팬데믹 이전 19년 매출에서 2020년 매출을 뺀 차액, 그래서 코로나19로 줄어든 수익 전액을 보존해 줬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책과 좀 비교해 본다 그러면 처음에 80%, 그 다음에 90%, 나중 들어서는 100% 이렇게 줬는데, 그것마저도 사실 포함되지 않았던 분들 꽤 됐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사 잘 되고 세금 많이 낸 식당들이 지원금을 많이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합리주의 선택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평균당 식당들이 한 3억 7천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요 기사는요, 오늘 났던 기사고요. 이미 그 코로나19 때 우리나라의 손실보상금이 항상 이슈화 됐었을 때 외국사례와 비교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실제 이건 팩트입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지원을 했었고, 각국 나라들이 소상공인에게 큰 지원금을 주면서 이제는 물론 부작용도 있었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시중이 풀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가왔던 건데, 근데 인플레이션이 왔던 이유가 단순히 뭐 자영업자를 도와줘서 돈이 많이 풀려서 이걸 하기엔 좀 어렵고, 그냥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중의 돈을 그냥 무지막적으로 풀어버렸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를 도와줘서 자영업자한테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 왔다는 얘기는 좀 어폐가 있고요. 그건 잘못됐다고 보여지고, 전반적인 통화량을 늘렸던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온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코로나19로 받았던 그 피해에 대해서 저는 뭐 온전하게 다 보상받지 못했다라고, 저는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자, 두 번째 그 기사입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은 같이 보셔야 되세요. 그럼 한국은 현재 지금 자영업자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 어떻게 지금 시장에선 바라보고 있을까? 지금 자영업자는 이제는 아시겠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그 대출 부분이 지금 1,000조가 넘어갔습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우려스럽게 보고 있고요. 지금 금융감독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매번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몰라야 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지금 나서고 있잖아요. 심각하다는 걸 인식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나와 딱 맞닿아 있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사회적인 금융 아니면 정책 아니면 경제 보시는 분들에 대한 숙제예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구조조정 얘기가 나와요. 자영업자들을 이제 구조조정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직장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 그러면 이제 해고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조정 이게 뭘까? 이게 뭘까요? 어떤 한 교수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A 교수가 실제 인터뷰에서 코로나 상황이 사실상 끝난 상황인 만큼 글쎄요, 코로나 상황이 사실상 끝났나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여파가 그대로 미치고 있죠. 어쨌든 간에 A 교수는요, 코로나 상황이 사실상 끝난 상황인 만큼 상환유예 등 지원을 지속하기보다 이게 왜 그러냐면 2020년 9월에 상환을 해줬어요. 상환유예를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2023년 9월에 상환유예가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9월 달에 상환유예 더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상환유예 지원을 지속하기보다 그죠? 정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뭐예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정리가 필요한 사업장은 구조조정에 나설 시점이 됐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가망이 있는 자영업자라면 대안대출이라든지 정책적 금융권 자율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조정은요 결국에는 폐업이잖아요. 그냥 폐업을 하도록 그냥 놔둬야 된다는 의미로 전 들리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요 미국과 다르게 투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요 내가 뭔가 여윳돈이 있어서 이 자영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무엇보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생계형이 많으세요. 생계형인데 구조조정한다? 이거는 그냥 먹고 그냥 이거 진짜 글쎄요. 이게 조금 이렇게 세게 말씀드리면 이거 죽으라는 얘기죠, 사실. 진짜. 아니 생계형 소상공인한테 구조조정 하게끔 그냥 둬야 된다. 이제 구조조정에 나서야 된다는 얘기는 글쎄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그 시스템을 지금 현재의 그 자영업자분들의 상황을 잘 모르셔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망이 없는 이게 그잖아요. 다만 가망이 있는 자영업자는 살려주고 가망이 없는 자영업자는 구조조정해야 된다. 정리가 필요하다. 글쎄요, 이게 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살아날 사람들을 더 살려주고 어차피 안 될 사람은 그냥 도태되도록 놔둔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너무 지금의 그 코로나19로 고통받으신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리가 필요한 사업장과 정리가 필요하지 않는 사업장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왜 그러냐면 원래부터가 장사가 안 돼서 지금이 장사가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본인이 안 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많으세요. 어떤 경우냐면 장사가 쭉 잘 되오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안 되고 그때 일단 타격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돈이 줄어들고 돈이 안 돌기 시작하고 금리를 높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장사가 일시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도 정리가 필요하겠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정리가 필요한 사업장과 그러니까 가망이 있는 사업자와 가망이 없는 사업자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거냐. 일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그래서 너무 냉혹하지 않나. 그리고 그거를 구분하기가 좀 힘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자영업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자영업자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이 부채를 없애고 그 다음에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할까라는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계 쪽에서는, 정부 정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항상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해결책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자영업자의 현실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데스크에 앉아서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분들의 현재의 현실을 정말로, 이게 정성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관심을 가져야지만 그게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여러분과 소통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제서야 여러분의 어떤 상황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니까 현재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어떤 점이 필요한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구조조정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관심을 먼저 갖고 그런 다음에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자영업자 현실을 이래요. 제가 어제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그죠? 코로나19로 정말 힘들었어요. 업종 얘기해드렸죠. 이런 얘기했는데 여기에 이제 댓글을 우리 여정가족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아린의 닭도리 탕 순자, 이렇게 아이디 우리 여정가족님이신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9년째 한식당을 운영하고 62세가 되었네요. 갑자기 빚이 7천이네요. 자식에게 빚은 안 줘야 되는데 나이는 자꾸만 먹고 경기는 풀리지 않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어서 장사가 잘 돼서 그저 재산은 못 물려주더라도 빚이라도 갚을 수 있을지 혼자 고민한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꼭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좋은 날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정님 같은 분이 이렇게 매일매일 그래서 이렇게, 이건 제 얘기라서 넘어가고요. 자, 그날을 위해서 화이팅 해봅시다. 모두가 장사 잘 되는 그날을 위해 화이팅 해봅시다 라고 우리 아린의 닭도리탕 순자 여정가족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와닿는 댓글이었어요. 저한테도.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좋아요를 눌러주셨습니다. 공감한다는 표현이거든요. 9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고 어느덧 나이가 62이 되셨습니다. 갑자기 빚이 7천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예요? 갑자기 빚이 7천이 생긴 겁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뭐 구조조정 대상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장사 쭉 잘 해오다가 코로나19로 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어렵게 된 케이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사 잘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무 공감이 돼요. 자식에게 빚은 안 줘야 되는데, 안 물려줘야 되는데, 나이는 자꾸만 먹어가고 경기는 풀리지가 않고. 근데 이분은 우리 닭도리탕 순자님께서는 긍정적인 분이세요. 장사가 잘 되는 그날을 위해서 화이팅 해봅시다. 딱 이 문장만 봐도요,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이 굉장히 긍정적이시고 그 다음에 희망을 갖고 계시고 열심히 또 사시는 분이구나. 정말로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상 비롯해서 여러분 닭도리탕 순자님 여러분 혹시 보고 계신다면 잘 되실 겁니다. 장사 잘 되실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도 응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 다른 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스 이렇게 돼 있네요. 가게 실질적 폐업했는데 그렇죠. 이런 분들 많으세요. 대출 때문에 폐업 신고를 못 하고 있네요. 그쵸. 이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진짜 이제 폐업을 해야 돼. 근데 대출 때문에 폐업 신고를 못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 왜? 대출 폐업 신고 해버리면 은행에서 바로 달려와서 대출금 갚으라고 그러니까. 그런 상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상품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 기업 대출이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카페 14년, 카페 14년 하셨습니다. 카페 14년 했는데 지금은 진짜 멍해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게 이게 너무 와닿네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게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게 그냥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그냥 14년 동안 카페 일을 해왔고 장사를 해오셨는데 지금은 실질적 폐업 상태잖아요. 그럼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그 현실이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네요. 코로나 기간 동안 부채금만 늘었고 앞으로 갚을 일이 암울합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제스 여자 가정님처럼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분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이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가계부채,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채가 높다고 해서 지금 칼같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얘기는 안 된다는 거죠. 14년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보세요. 코로나 기간 동안 부채만 늘어가고, 코로나19 때 정말로 부채 안 내신 분 계십니까? 대출 거의 없다가 대출 없이 장사하시다가 코로나19 때 어쩔 수 없이 대출 받고 그게 또 쌓이고 이런 분들이 아마 태반일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진짜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이런 말입니다. 아까도 나왔지만은 될 사람은 빨리 도와주고 안 될 사람은 빨리 정리하자. 이런 거는 너무, 사실 그게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설득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코로나라는 정말로 특수한 경우가 있었고, 수많은 제가 만나봤던 우리 여정가족님들, 소상공인 분들은요, 장사를 잘 해오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반론, 될 놈은 도와주고 안 될 놈은 정리, 이게 적용돼야 될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너무 우러스러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의도 정보맨입니다. 제가 괜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 방송 나가고 있고요. 방송에서도 얘기합니다. 할 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냥 일반 유튜버나 이런 거였으면 또 유튜버가 그냥 떠드는가 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뉴스에 나갑니다.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보고 있어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제 눈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도와줘야 될 대상으로 보입니다. 이분들을 정리해야 될 대상으로 보이진 않아요. 물론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 정책이 나아져야 돼요. 일단은 살리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시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영상 좀 길었네요. 저도 답답하고 할 말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좀 말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오늘 5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하루 보내셨나요? 우리 몸은 멀지만 마음은 가까이 있다는 거 아시죠? 몸은 멀죠. 우리 다 여정 가족님들 댓글 읽어보면은 부산에 계시고 광주에 계시고 또 목포에 계시고 다 이렇게 지방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몸은 멀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하고. 이렇게 조회수 높은 영상 찍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과 대화하면서 여러분 마음 위로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고 있다는, 그 누군가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위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그 사이사이에 여러분께서 꼭 알아야 될 정보들,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드리고 있죠.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여러분 힘내십시오. 많이 안 봐도 돼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 이 영상 보시고 이 방송 보시면서 야, 오늘도 여정님 나왔구나, 오늘 여정님 오늘 또 나를 어떻게 웃겨줄래나 이러면서 아이고 오늘 기분이 꿀꿀했는데 우리 여정님 영상 보면서 그냥 마음 훌훌 털어내야지, 다시 용기를 가져야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여러분 위해서 영상 하는 겁니다. 영상 찍고 있는 겁니다. 네. 아 힘들어요. 저도 진짜 매일매일 영상 찍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 와, 이게 오늘도 제가 또 사이버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잖아요. 그래서 또 학교를 갔다 왔어요 오전에. 그럼 학교 갔다 오죠. 또 오늘 연합뉴스에서 좀 나와달라고, 원래 제가 오늘 하는 방송한 날이 아니거든요. 근데 나와달라고 해서 잠깐 점심시간에 가갖고 또 방송하고 왔죠. 또 우리 여정가족님 또 보셨더라고요. 그걸 또 그래서 댓글도 주셨는데, 아 이게 매일매일 영상을 찍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막 안 찍을 수가 없어요 진짜. 저도 막 오늘 뉴스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야 미국은 3억 7천만 원씩 도와주고 아무리 1인당 GDP를 고려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적었다고 저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GDP를 따져봐도 아 우리가 너무 적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안 할 수가 또 없는 거야. 또 와 이거 알려드리면서 여러분 손실보전금 아니면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 받아도 됩니다. 미국 보세요. 이렇게 받았는데 여러분 소급 적용 주장하는 거 그게 붙거는 일도 아니고 당당한 겁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예, 그러니까 또 오늘도 이제 여러분 만나게 되는 거죠. 적어도 누군가는 여러분 편이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내 편, 네 편 나누는 게 막 싸움 붙는 게 아니잖아요. 소상공인에 대한 목소리, 자영업자에 대한 목소리, 특허 프리랜서, 이런 분들의 목소리 누군가는 담아야 되고요. 누군가는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혹시나 물론 안 보시겠지만 혹시나 정책 당국자 분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 그러면 좀 따뜻한 정책 다시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하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